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이 사건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A, B, C 세 사람 소유고 건물이 A, B, C 세 사람 소유인 상에서 A 토지 지분이 경매로 나와 D가 낙찰받았습니다. 토지 B, C, D 건물 A, B, C인 상이 되겠죠. 경매 신청이 말소 기준 권리로 토지 전체만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로 나왔을 때 법정이상권이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살펴봤는데요. 법정이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A, B, C 상태고 건물은 A, B, C.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모두 A, B, C 공동 소유자죠. 이런 상황에서 토지에서 A 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D가 낙찰받았다면 이런 현상이 되겠죠. D 낙찰자 B, C가 되고 건물은 그대로 A, B, C가 되겠죠. 이런 상태라고 하면 법정이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이 갑을병 공동소유인 상태에서 토지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나서 토지 전체가 정의 낙찰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법정사건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또 반대로 토지와 건물이 갑을병 공동소유에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건물 전체가 정의 낙찰받았다면 이러한 경우도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서 다졌기 때문에 민법 366조에 의해서 법정이사건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회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토지가 갑을 공유이고 건물도 갑을 공유인 경우 갑이 그 토지만을 병에게 이전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갑을이 각각 공동 소유 관계에 있었던 사례에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다른 공유자인 을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을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상권을 설정한 처분행위에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서울 고등법원 2001라 1333 대법원 2001다 48002에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건물이 갑을 공동소유고 토지도 갑을이 공동소유인데 이 토지 갑에만 근저당을 설정 안 하고 이 근저당에 의해서 갑 지분만 경매돼 가지고 병이 낙찰받았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는 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 되고 건물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경우 건물에 대해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 을이 권리를 침하고 병에게 부당이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각 건물 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으로 경매돼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죠. 자, 처음에 건물은 갑, 을 공동소유인데 갑 지분에만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토지는 갑, 을이 공동소유고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갑 2분의 1 지분만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이거에 의해서 건물을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2분의 1을 낙찰받았다면 이런 경우는 토지는 갑, 을이 공동소유고 건물은 병이 2분의 1이고 을이 2분의 1 이런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에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을이 권리를 침해하고 병에 부당이득을 주게 돼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을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을 지분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분 행위에 해당이 돼서 심히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이사건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 사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러한 사례에서 토지와 A, B, C가 공동소유고 건물도 A, B, C 중에서 어느 한 지분만 토지 A 지분만 경매되든 건물 A 지분만 경매됐을 때의 법정이사건을 인정하게 된다면 B와 C 권리를 침해하고 A에게 부당이득을 주게 된다고 해서 법정이사건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A 소유 토지와 주택이 있는데 토지를 A가
아들인 B에게 일반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B 토지만 강제경매가 진행되었을 때에 관습법상 법정시세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를 일반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30년 동안 관습법상 법정이 성립되고 그 이후에 매수인도 그 기간 동안 승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가 A고 건물 A인 상태에서 토지 A를 B가 매수했죠. 이러한 경우 건물은 A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때부터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우리 상속 또는 일반 매매로 소유자가 달랐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죠. 이때부터 30년 동안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죠. 즉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매가 돼 가지고 B 토지를 C가 낙찰받았다. 그러면 건물은 그대로 A고 이럴 경우는 법정이사건은 이때부터 성립된 게 30년으로 유지되는 거지 이때부터 새로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립되고 나서 30년 동안은 건물을 취득한 사람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관습법상 법정시사건을 승계 취득하거나 또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은 세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A 소유의 토지에 미등기 주택 1이 있었고 이후에 토지는 B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주택 1은 그대로 두고 토지 일부에 토지 소유자의 주택 2를 추가로 신축하였고 이후에 B 소유의 토지만 강제경매로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데 이때에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주택 1만 있었다면 B만 처분권만 있는 것 같아서 강제경매 시 법정이사건이 성립 안 될 것 같은데 맞는지요? 주택 2만 소유자가 같아 법정이사건이 성립될 것 같은데 이처럼 법정이사건이 일부는 성립, 일부는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1만 소유자가 달랐을 때 이미 그때는 법정이사건이 성립된 겁니다. 그때부터 30년 동안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되는 거죠. 이번에는 주택 2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같은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그 이후에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시점으로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주택은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이미 30년 동안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이 성립하고 주택 2는 그 이후에 B 소유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 시점부터 성립합니다. 이때는 경매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잔금 납부 즉시 법정이사건이 성립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낙찰자는 주택 1은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이사건을 승계 취득하게 되고 주택 2는 비소유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여 납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법정이사건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